자, 이번에 마지막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종합뉴스에서 2탄 공개하다는 그 설명을 드렸고요. 10번째 소식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한 곡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기억하실까요? 자, 미스코리아 선발대 예전에 이제 공중파에서 TV로 생중계까지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친숙했는데 조금 시간이 흐른 듯하죠. 관련된 얘기 순위 확인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미스코리아 60년, 벌써 60년 됐군요. 자, 역대 최고 미스코리아 미인은 누굴까 조사를 해봤다는데 그 결과 나왔다면서요. 네, 조선일보가 예스24와 함께 조사를 했는데요. 올해 네. 갔다 그 미스코리아 60회를 맞는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3위는 공개됐습니다. 네. 정말 유명한 분이죠. 고현정 씨 1989년 선이었는데 네. 13.6% 지지를 얻어 3위였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최근이었던 2000년 진이었던 김사랑 씨. 드라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2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전체 투표한 사람의 4명 중에 1명 정도는 역시 이분이 그동안 미스코리아 중 최고다. 제일 예쁘다. 그러니까 네. 미스코리아 중에서도 지금까지 미스코리아 중에서도 제일 예쁘다라고 국민이 뽑은 분은 바로 지금 공개가 되나요? 예, 네. 이분이었습니다. 1988년 미스코리아 진이었고요. 바로 네. 김성영 씨입니다. 세 분 다 요즘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아주 네.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88년 진이었어요. 자, 옆에 뽀빠이 이상용 씨죠? 진행자가. 차이가 네. 굉장히 많이 나네요. 김성영 씨가 당시에 1등을 네. 했고 아마 그때 선이 김혜리 씨였던 것으로 제가 네. 기대를 하는데요. 김성영 씨가 이 발표를 듣고 본인도 깜짝 놀라서 정말 미스코리아는 지금의 나를 있게 한 무대였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면서 아주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최근에 여자 네. 형사로 분하면서 지금 드라마 네.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이번 투표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분 세 분들의 공통점이 이제 왕년의 미스코리아가 아니라 요즘도 활동하는 분이기 때문에 좀 존재감이랄까 그런 게 요즘에 그 투표자들한테 많이 각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네요. 네, 지금 보이는 장면은 김성영 씨가 이제 50대에 접어들었지만 왕성하게 활동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영화 속 장면이고요. 굉장히 화려한 패션과 함께 그 형사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액션 장면까지 선보이면서 정말 뭐 나이와 상관없이 아름다움과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자, 고현정 씨, 뭐 89년도니까 벌써 27년 전에 당선됐지만, 네, 뭐 세월을 거꾸로 산 듯한 인상을 많이 봤는데 아직 네 이번엔 이제 2위를 차지했던 김사랑 씨죠. 네, 자 그러면요 박수영 기자 이제 정치부 기자로서 국회에서 늘 정치인들, 국회의원, 보좌관, 당직자들 만나시는데 이 미스코리아 얘기가 정치인들과의 화제에 오를 일은 별로 없죠. 뭐 그러게 요즘에 워낙 여자와 관련된 발언을 좀 조심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최대한 네. 그런 말을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 만나면 항상 조카 이한이나 닮았지 이러면서 네. 미스코리아 얘기할 때는 딱 그분밖에 안 계십니다. 문희상 의원은 항상 유일하게 정치인 가운데 미스코리아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네, 분. 이한희 씨가 4위에 올랐는데요. 굉장히 그 국악과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지덕체, 그러니까 지성도 갖추고 노래도 잘하고 또 국악 악기까지 잘 다뤄서 문희상 의원이 항상 가장 많이 자랑하는 조카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그렇죠. 여당의 비대위원장의 조카가 미스코리아 진에 올라서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세월은 좀 흘러서도 역시 연기자와 방송인으로 활동한 것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자, 이 미스코리아 마치나 좀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 이분은 잊을만한 사건이 계속 오릅니다. 에이미 씨죠. 예, 그렇습니다. 네. 졸피뎀이라는 그 네. 수면 마취제 이런 성분을 불법으로 구입해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똑같은 일을 저지르다가 미국으로 강제 추방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네.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런데 미국에서도 네. 폭행 사건에 휘말려서 곧 법정에 서게 됐다는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에이미 씨는 이제 여러 가지 약물 사용 때문에 한국을 떠나야 되는 상황까지 왔었는데 결국 미국으로 돌아간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에 돌아가서요. 이번에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알려지게 됐는데 네. 알고 지내던 남성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남성 지인은 부인이 있고 자녀도 있는 사람인데요. 아,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그렇죠. 아는 분 집에서
머물렀다? 같이, 예, 기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 집에. 뭐 2층에 있는 방 하나를 빌려서 생활을 했고, 네. 애초에는 네. 20일 정도, 3, 4일만 머물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네. 20일이 지났는데도 나가지 않고 계속 그 집에 머물고 있다라는 게 그 집 안주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에이미하고 좀 충돌이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신체적인 어떤 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에 네. 대해서 에이미 씨는 요리사다. 그 남성은 요리사인데 우리 엄마하고도 네. 사업적인 관계가 있다. 그래서 내가 새해까지 내 가면서 약간 머물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에이미 씨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내가 오히려 폭행을 당해서 코뼈가 부러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유. 네. 몸에 긁힌 자국과 얼굴에 난 상처 이런 것들까지 모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부모님이 있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네, 위해서 맞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쪽에 갔는데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아는 요리사 친구와 그 가족과 같이 살았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네. 왜 싸움이 시작이 됐느냐 그랬더니 그 집의 안주인은 네. 우리 부부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에이미가 끼어들어서 네. 다짜고짜 나에게 호통을 치고 상당한 폭행을 가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고 반대로 에이미 씨 측에서는 그렇지 않고 부부의 아들이 우리 엄마 아빠의 싸움을 말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와서 네. 내가 가서 말렸는데 오히려 저쪽에서 나에게 강도 높은 폭행을 가했다. 이렇게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는데 어찌됐든 네. 양쪽 모두의 주장이 어느 쪽이 네. 더 진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두 사람 사이에 신체적인 충돌이 분명히 있었던 것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소문 그리고 사건이 끊이지 않았었는데 결국 한국을 떠나 미국에 돌아간 이후에도 비슷한 사건 때문에 언론에 오르내리게 됐습니다. 에이미 씨 관련 소식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많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10가지 소식 소개해드렸습니다. 전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